23년 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된 수변전 설비, 시퀀스 그리고 KC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그 전에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시험장 안에서는 생각이 안 났던 그 답안들이 시험지를 제출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그 생각이 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험에 어떤 그 시험에 대한 뭐랄까 묘미? 시험에 대한 재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 회차의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의외로 쉽게 푸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대충 하신 분들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답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23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된 시퀀스 KC 수변전 설비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본다면 이 나름대로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이 말은 좀 내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문제거나 기출문제 쪽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좀 약간 부족하셨던 분들은 뭔가 문제는 낯선 문제가 아닌데 뭔가 낯선 문제가 아니고 익숙한 것 같은데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늘 시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끝나면 아쉬움이 남고요. 시험장 안에서는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꼭 시험지 제출을 하고 바깥에 나오면 그때 답이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어땠어? 이거 좀 괜찮았나? 네. 다시 할게요. 23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된 시퀀스 KC 수변전 문제풀이입니다. 이 회차에 해당되는 문제를 본다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키우신 분들은 충분히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자체는 낯선 문제가 아닌데 왠지 익숙한 듯한데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험장 안에서는 생각이 안 나던 답이 이상하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이 시험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계팩이 MC에 의한 시퀀스 회로를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문헌에 답하시오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에 주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L1상, L2상, L3상 주어졌고요. MC 주어졌고 이 부분은 MC의 코일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전원이 들어가야 여자가 돼서 MC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THR 열동계전기 주어졌습니다. 전동기 주어졌고요. 즉 3상 전동기를 MC를 통해서 운전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PB1과 PB2라는 스위치가 주어졌지요. 기동 스위치하고 정지 스위치가 주어진 이런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또 이 하나 열동계전기 주어졌고요. 이 시퀀스 회로가 주어진 상태에서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은 회로형 전자계팩의 MC에 보조 접점을 사용하여 자기 유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퀀스 회로로 다시 작성하여 그리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주어진 회로를 이 자기 유지 회로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인데 즉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냐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지요. 여기 보시면 L1 L2, L3, 3상이 들어왔고요. 이 3상에 의해서 주접점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주접점 들어가고 이 주접점에서 TH를 거쳐서 전동기라는 그런 회로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주 회로가 되겠죠. 주 회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조 회로 쪽입니다. 이 보조 회로 쪽은 PB1과 PB2 있었고 MC에 A접점, 보조 접점이 있었고 여기에 THR 열동계적이 있었던 게 되겠지요. 여기 MC 이 부분에 전원이 들어가야 MC가 여자 돼서 이 주접점이 닫혀서 전동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즉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 뭡니까 했을 때 L1상과 L2상과 L3상에서 L1과 L2와 L3상에서 주접점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접점 2차 체계에서 THR 열동계전기를 거쳐서 열동계전기 2차 체계에서 전동기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회로 완성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보조 회로로 넘어가는 쪽에서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PB1 이 PB1과 보조 접점에 들어간 전원이 L3가 아니고 뭡니까? L2로 주어졌지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여기에 PB1과 그 다음에 MC 보조 접점이 들어갈 때 L2 상에서 PB1 A 접점과 MC 보조 접점 A 위에 전원이 공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PB1과 PB2 A 접점과 B 접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이 부분에서 MC에 요 MC에
A 접점, 보조 접점 뒤로 들어간 상태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 PB2에서 열동계전기를 거쳐서 열동계전기 B 접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열동계전기 B 접점에서 MC 코일로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MC에서 코일에서 L1상으로 요 L1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이런 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를 이런 형태로 고치라는 얘기 되겠죠. 조심할 것은 여기 넘어갈 때 이 부분만 좀 조심하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시간 T3에 열동계전기 작동하고 시간 T4에서 수동으로 복귀했다. 이때 동작을 타임 차트로 표시하시오 주어졌습니다. 이 열동계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동 복귀 접점이지요. 만약에 전동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과부하 걸리면 그 즉시 열동계전기 작동해서 전원을 차단하는데 그 복귀하는 과정은 수동으로 복귀하는 게 되겠죠. 즉, 이 수동 복귀한다는 얘기는 맨 처음부터 다시 입력 신호를 줘야만 동작한다는 얘기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P변을 눌러서 현재 TH를 계속 B접점이니까 붙어있는 상태 되겠죠. B접점이다. P변을 눌러서 MC가 여자 되겠지요. MC가 여자 되면 전동기 운전할 것이고 그렇다면 요 MC가 여자 됐을 때 같이 전동기가 운전하고 MC가 소자 되면 전동기 정지할 텐데 요 MC는 이 회로상에서 어디까지 여자 됩니까 했을 때 이 T3점이죠. 요 T3에서 열동계전기 B접점이 떨어진 거죠. 이 부분에서 과부가 발생이 돼서 열동계전기 작동해서 전원을 차단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점에서 T4에서 열동계전기가 수동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수동으로 복귀를 했더라도 다시 P변을 누르지 않으면 전동기는 자동으로 운전하지 않는다. 자, 이 MC는 자동으로 여자되지는 않는다. 맨 처음부터 다시 P변부터 눌러야 되겠죠. 그럼 하나 조심할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이 상태에서 P변 눌러서 MC가 여자 되겠지요. 이 MC가 여자 돼서 이 MC가 여자 돼서 언제까지 여자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열동계전기가 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MC가 여자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 MC가 여자 되면 이 순간에 다시 전동기도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과부하 발생돼서 열동계전기 작동했으니까 MC는 소자될 것이고 MC가 소자되면 당연히 전동기도 정지 상태가 되겠죠. 하나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 THR이 복귀를 하더라도 이 점에서 P변에서 다시 P변에 대한 입력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MC하고 M은 다시는 동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다시 P변 조졌다면 그래서 P변 조졌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자될 수는 있겠지요. 다시 전동기도 운전할 수 있겠지. 다만 이 부분에서 P변에 대한 입력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다음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 칸에 알맞은 값은 얼마인가? 여기 보니까 이 하나의 이를 주회로 볼까요? 주회로가 있고 여기에 분기들은 분기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은 무엇입니까? 주어졌는데 원칙은 이 점이 분기점이라는 얘기죠. 주회로하고 분기로가 나눠지는 하나의 분기점 5점이 분기점이 될 텐데 원칙상은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는 이 분기점에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되는 규정이 있다. 어느 경우 예외 규정입니까? 그 예외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이게 되겠지요. 내용 보시면 분기로, 요 S2 이게 분기로입니다. 이 S2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P2, 즉 이 P2라는 보호장치는 이 S2라는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장치다. 그 보호장치 전원 측에서 분기점 5가 되겠지요. 이 보호장치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5 사이에 다른 분기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이다. 이것이 예외되는 규정입니다. 원칙은 이 분기점 5점에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규정이 주어짐으로써 이 규정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 말이 주어짐과 동시에 어떤 예외 규정 주어진 것이다. 그럼 예외 규정으로서 이렇게 주어지면 즉 분기료 보호장치는 보호장치 전원 측에서 이 보호장치 전원 측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전원 측에서 분기점 5 사이에 이 전원 측에서 5 사이에 다른 분기로가 없다. 얘밖에 없다. 분기로 하나밖에 없다. 다른 분기로가 없고 또 다른 콘센트 접속도 없다. 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했을 때 이 경우에 한해서는 5점이 아니고 뭔가 다른 위치를 담을 수 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때 분기료 보호장치 P2는 분기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몇 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5점에 썼는데 몇 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까? 3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m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이런 여기서 어떤 다른 분기로도 있고 또 콘센트의 접속도 있고 그렇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규정 주어졌을 때만 즉 이 전원 측에서 5점까지 다른 분기로도 없고 다른 콘센트의 접속도 없고 그 다음에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했을 때 이때에 한해서 몇 m까지? 3m까지 이동할 수가 있다. 답은 3m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논리표를 보고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진리표에 대한 문제. 단 L은 로우이고 H는 하이다. 즉 L은 L 상태는 이 출력이 안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H는 출력이 나오는 상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X가 주어졌는데 일단 이 X에 대해서 출력식을 한번 먼저 써볼까요? X에 대한 출력식 써보면 X는 A하고 B는 서로 직렬, A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하고 C는 병렬이니까 X는 출력식 써본다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출력식을 A, B 플러스 C였을 때 이 X라는 출력이 나오는 과정은 어떤 경우인가 봤을 때 A하고 B 또는 A도 1, B도 1 이거나 A하고 B 관계없이 무조건 C가 1이거나 이때는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 되겠지요. 그러면 이 C랑 관계없이 A가 1, B가 1 이거나 그 다음에 A, B 관계없이 C가 1일 때는 X라는 출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A하고 B 관계없이 C가 1일 때, 하일 때 찾아본다면 H일 때 찾아본다면 여기 있지요. 여기 이 부분은 출력이 나오겠지요. A하고 B 관계없이 A, B 관계없이 C가 H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A, B 관계없이 C가 H니까 출력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A하고 B 관계없이 C가 H니까 출력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A하고 B 관계없이 C가 H니까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C 값에서 출력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게 되겠네요. 4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관계없이 A하고 B가 1일 때 A도 1, B도 1 동시에 1일 때 뭐가 됩니까? A도 H, B도 H가 되겠지요.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겠지요. C랑 관계없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여기 첫 번째 경우는 A도 0, B도 0이니까 여기는 또 C도 0이니까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 되겠지요. 여기는 이 A하고 B가 동시 1이 아니고 C도 L이니까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하고 B 동시 1이 아니고 C도 L이니까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출력이 나오는 경우 수로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볼 수 있겠죠.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얘를 유접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유접점으로 고쳐보면 여기서 A 그리고 B 여기에 X가 될 거고요. 그래, 이 경우에 X라는 출력이 나오려면 A도 1, B도 1인 경우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없더라도 A도 1, B도 1이면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습니다. 여기 C 있을 때, 여기 C 있으면 여기서 A하고 B 관계없이 항상 C가 1이면 X라는 출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수가 총 몇 가지다? 5가지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면은 H일 때, H일 때, H일 때, H일 때, HH일 때, H. 나머지 전부 다 1이 되겠지요. 그 다음 갑니다. 15번. 다음은 차단기 종류이다. 약호에 맞는 명칭을 쓰시오. 예, ELB. 누전 차단기처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죠. 52는 유입 차단기, G12는 가스 차단기, ABB는 공기 차단기, MBB는 자기 차단기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한국전기 설비 규정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중성선을 1번 및 2번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1번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1번 되어야 하며 2번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2번 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근데 이 문제 보니까요. 괄호는 많은데 번호는 2개가 주어졌습니다. 1번과 2번 2개 주어진 거죠. 이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괄호는 많지만 그 괄호에서 1번과 2번은 서로 같은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괄호가 맞지만 그 괄호 1번 괄호 안에 들어간 말은 전부 다 하나의 단어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다. 이건 규정이니까 먼저 답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차단입니다. 2번은 재폐로입니다. 근데 이 최근에 용어가 좀 바뀌면서 이 재폐로가 재연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폐로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다? 재연결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 1번이 차단이니까 중성선을 차단 및 재폐로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재폐로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재폐로 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했을 때 이 중성선은 회로에서 분리돼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해서 중성선은 도로의 중앙선으로 생각하시죠. 이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어지면 혼란을 일으키듯이 이 중성선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 회로에서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선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단시든 재폐로시든 간에 선도체 입장에서는 항상 중성선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보면 중성선을 차단 및 재폐로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에는
차단 시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선도체 먼저 차단이 돼야 중성선이 보이는 입장에서 차단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재폐로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에 또는 선도체보다 먼저 있어야 되겠죠. 선도체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이전에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선도체가 재폐로 되기 이전에 먼저 재폐로 되는 것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단할 때는 늦게 그 다음에 재폐할 때는 동시 또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차단, 2번은 재폐로 또는 재연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혼용이 될 수 있겠지요. 너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7번 문제 갑니다. 22.9kVi 중성선 다중접지 전선로의 전격 전압 13.2kV 전격 용량 250kV의 단산변압기 세대를 이용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Y, 2차 델타 결선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무렵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풀어보신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산변압기 세대 주어졌고요. 부하 용량은 750kV에 250짜리 세대에 주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 전원측이 되겠죠. Y결선의 중성점 이 부분 얘기합니다. Y결선의 중성점을 전선로 N선 중성선에 연결해야 하는가? 연결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다면 연결해야 된다면 그 연결하는 이유를 연결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연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걸 쓰고 해서 한다, 왜 하느냐,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 설명까지 쓰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서 일단 결론은 뭡니까?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전에 한번 이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단상 변압기 2대 가지고 삼성을 얻을 수 있는 V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V결선이라면 변압기 2대 있을 때 쉽게 이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본다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L1상 그 다음에 공통 잡아서 L2사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L3사 이렇게 가는 것이 V결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연결해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연결을 해서 만약에 여기 각 상에 퓨즈, 전력 퓨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이걸 부를 때 결상이라고 부르겠죠. 상하로 결상됐다. 그러면 결상이 되면 이 변압기한테 날아가는 상태 되겠죠. 만약 중성선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연결된 상태다. 그러면 이 상에 날아갔다고 봤을 때 남은 건 변압기 2대만 남았겠죠. 이 상태를 보시면 여기에 얘를 플러스로 보고요. 얘를 마이너스로 보고 얘를 플러스로 보고 얘를 마이너스로 본다면 정상적인 V결선이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곤봉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요 A상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 B상의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중성선의 공통 마이너스 공통 잡아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연결이 무슨 연결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콤봉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역V결선입니다. 그러면 이 역V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연결했을 때 한 상, 만약 중성선 연결했을 때 이 한 상이 없어져서 결상이 돼서 2대만 남았을 때 이 결선 자체가 무슨 결선이 되기 때문에 역V결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역V결선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V결선 출력 시에 PV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되겠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수전류 변압기 한 대 용량 250 주어졌지요. 250 곱하기 루트 3을 하게 되면 이게 433 나오던가요? 정확하지 않은데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변압기 2대가 한 대가 결상해서 2대 가지고 역V결선 됐을 때 이 V결선 된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출력은 433kV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 부하 용량이 얼마죠? 750kV입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얼마큼 낼 수 있는 건데 433만큼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나한테서 빼가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750을 빼간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무슨 부하입니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433인데 가져가는 양은 750이 되는 거니까 이 부하가 과부하라는 얘기 되겠죠. 그 과부하에 의해서 이 변압기가 소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연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상 결상 시 결상이 됐을 때 무슨 역V결선에 의해서 무슨 부하가 된다? 과부하가 열어져서 과부하에 대해서 변압기가 소선될 우려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해서 안 된다 주어졌지요. 연결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무의 한 상의 결상 시 나머지 2대 변압기가 역V결선이 되므로 과부하로 인해서 변압기가 소선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전력 퓨즈 용량, 여기 주어진 전력 퓨즈 주제죠. 전력 퓨즈의 용량은 몇 암페인지 선정하시오. 단 퓨즈의 전부와 전류의 1.25배로 선정, 조건이 주어졌대. 1.25배라는 배수가 주어졌습니다. 1.25배로 선정한다. 퓨즈의 전격 용량도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고라는 얘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 퓨즈 용량 어떻게 합니까? P는 VI라는 공식에서 I 값을 구하면 되겠죠. V분의 P. V는 몇 볼트입니까? 주어진 전압은 21,900이고, 그 다음에 P 값은 얼마가 기준합니까? 그 용량 얼마입니까? 750. 그 값에다가 얼마 곱해주는 거? 배수 1.2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문제 과정 보겠습니다. 그래서 I는 루트 3 곱하기 22.9분의 750 곱하기 1.25, 23.636 암페어니까 이 중에서 선정한다면 바로 위에 거 선정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30이 되겠네요. 30암페어다. 답은 30암페어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갑니다. 도면과 같이 345kV 변전소의 단선도와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재원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 모선이 두 개 주어졌지요. 이 모선 두 개 주어졌는데 이 모선의 종류는 단일 모선, 이중 모선, 환상 모선이 있는 건데 여기에 모선이 두 개 있으니까 모선 방식은 이중 모선 방식이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변전소에서 요 위쪽, 즉 1차가 되겠죠. 1차는 345kV 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이쪽은 154kV 측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이쪽에 3차 건선이 있겠죠. 즉, 이 주 변압기는 3건선 변압기다 알 수 있겠네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조건 보시면 주 변압기 보니까 단건 변압기 345kV, 그 다음에 154kV, 그 다음에 23kV, 1차, 2차, 3차, 1차와 2차는 Y결선, 3차는 델타 결선됐다 알 수 있는 거고요. 1차 측의 전압은 345kV고, 2차 측은 154kV, 3차 측은 23kV 되겠다. 그 다음에 용량은 대략 500MVA 정도 되는 거고요. OLTC, 이 OLTC라는 것은 탭 절한 장치죠. 온로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탭을 절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네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500메가를 기준 잡아서 1차와 2차는 10%, 2차와 3차는 67%, 3차와 1차 사이는 78%다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도면에 345kV 즉 모선 방식은 어떤 모선 방식입니까? 모선이 두 개 있었던 거지요. 이중 모선 방식이 되겠지요. 답은 이중 모선 방식. 2번 문제입니다. 도면에서 1번 기기 설치 목적 무엇입니까? SH를 물어본 거지요. 블루레이터 설치 목적은 페란티 현상 방지 목적.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도면에 주어진 재원을 참조하여 주변압기에 대한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 ZH, 이건 1차를 얘기하겠죠. 1차. H라는 것은 1차를 얘기할 것이고 1차. 그 다음에 HM, ZM 2차, ZL 3차를 얘기했지요. 3차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ZH, ZM, ZL을 구하고 2번 23kV, 즉 3차원 선측이 되겠네요. 이 3차원 선측에 있는 23kV V12 진공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시오. 단 그림과 같은 여기 주어진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에 대한 회로는 100MVA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3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차단기의 차단 용량 물어봤으니까 차단기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은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N 값이 될 텐데 여기서 PN 값은 기준 용량이니까 주어졌지요. 이 기준은 100메가니까 기준 용량 PN 값을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지요. 이 과정이 좀 길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보자. 그러면 여기 주어졌을 때 ZH, ZM, ZL 값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진 것이고 앞에 조건 보시면요. 앞에서 조건 봤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500메가를 기준 잡아서 1, 2차는 10%, 1차, 3차는 78%, 2차, 3차는 67% 주어졌죠. 근데 그 값을 1차 만에, 2차 만에, 3차 만에 임피던스 값으로 먼저 환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 과정 보시면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즉 500메가를 기준 잡았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 2차, 즉 ZHM은 10%, 2차, 3차, ZML은 67%, 1차, 3차, ZHL은 78%이다. 이것을 100메가로 환산하자 이런 얘기 되겠네요. 이런 얘기다. 자, 그러면 이 100메가로 기준 환산할 때 10%와 67과 78%는 500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 V 제곱분의
PN 제시하는 공식에서 할 수 있듯이 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용량값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 되겠죠.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500메가 기준 잡아서 주어졌었는데 지금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왜? 기준 용량이 100메가니까 그래서 500을 100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각각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작아져야 되겠죠. 일단 1차로 여기에 대해서 500메가 주어진 기준값을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ZHM은 자기 용량분의 새로 기준 용량 되겠지요. 그래서 10, 처음에 주어진 것은 10%, 10 곱하기 500분의 100 하면 몇 퍼센트다? 2%다. 그 다음에 ML은 얼마입니까? ZML은 67, 500메가 기준 잡았을 때 67 곱하기 500분의 100 하면 13.4%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HL은 78 곱하기 500분의 100 하면 15.6%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2%하고 13.4%하고 15.6%는 500메가를 몇 메가로? 100메가로 기준 잡아서 환산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차니까 요 3차 V12 3차가 되는 거죠. 3차 권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차 권선 델타 결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로 본다면 여기가 H가 될 거고요. 여기에 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L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2%라는 것은 이 H의 L값, 이 H값만이 아니고요. 13.4%는 M값만이 아니고 15.6%는 L값만이 아니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주었습니까? 2%. 여기서까지 얼마입니까? 13.4%. 여기서까지 얼마 주었습니까? 15.6%입니다. 즉 각각이 주어진 2%와 13.4%와 15.6%는 H값만이 아니고 M값이 아니고 여기서까지 이 과정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H만의 M만의 L만의 값으로 환산해야겠죠. 그 과정이 등가 임피던스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나요? 만약에 퍼센트 ZH, 요 ZH 값만 구한다면 앞에 숫자 얼마 들어갑니까? 2분의 1 들어가고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서 H값을 환산하니까 요 H랑 연결되어 있는 이 값은 더해주고 H랑 연결이 안 된 부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해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5.6 마이너스 13.4라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5.6 마이너스 13.4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2.1%죠. 그러면 이 2.1%라는 것은 무슨 값입니까? ZH 값만이다. 이 ZH 값만이 구해진 거죠. 2.1%다. 그 다음에 M값을 구합니다. 그 M값을 구할 때 M이랑 연결되어 있는 2%하고 13.4%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연결 안 되어 있는 15.6은 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3.4 마이너스 15.6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0.1%라는 것은 무슨 값만의 M만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C값은 어떻게 됩니까? C값은 요 C랑 연결된 L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L과 연결되어 있는 거 2분의 1 곱하기 13.4 플러스 15.6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요 2를 빼면 되겠죠. 2를 빼게 되면 얼마 나온다? 5% 나오겠다. 그래서 이 값만 하면 얼마이다? 5%다. 그래서 요 H값만 계산하면 얼마고요? 2.1%고 그 다음에 M값만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1이고요. 그 다음에 L값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 값은 5%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거쳐서 처음에 주어진 500메가 기준 500메가로 주어진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메가로 환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에 대해서 H값만의 M값만의 L값만의 이런 단계별로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그 L값이 5% 가지고 얼마입니까? 13.5%죠. 앞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13.5%입니다. 그래 H값만 얘기하면은 2.1%, M값만 얘기하면 마이너스 0.1%, 그리고 L값만 얘기한다면 13.5%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23kV V12 차단 용량 등가율을 그리면 이 상태에서 이거는 0.4. 아마 그 1차에 대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M값은 얼마입니까? 2.1. 그 다음에 M값만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L값만 13.5% 주어진 거죠. 나머지 나머지 외에 어떤 선로 등에 대해서 임피던스 주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H값과 M값과 L값을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 값에 대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왜? 이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이 PS는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N에서 그 퍼센트 Z 값이 합성 임피던스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좀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0.67과 0.4 부분을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요 아래 있던 것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린다면 요 두 개는 직렬 연결 상태, 요 두 개 직렬 연결 상태, 그 상태에서 병렬 연결 상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두 개 직렬이고, 두 개 직렬이고,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병렬, 직렬과 같이 혼합된 직병렬이라 알 수 있는 거죠. 이 상태. 그래서 얘는 원래 주어진 0.4%, 그 다음에 M값만의 2.1%, 주어진 0.67%, M값만의 마이너스 0.1%, 그리고 L값이 13.5%, 여기에 3차 쪽에서 어떤 사고시 여기에 필요한 V12의 차단 용량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 값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성 임피던스 값을 구해보시겠죠. 이 두 개 직렬이니까 이 두 개 직렬이니까 이거 더하시면은 더하고 이 두 개 더한 다음에 이 두 개 값을 밑에서는 더하고 위에서는 곱하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이건 무슨 연결이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이 값 전체에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식 보면은 13.5 이게 되겠죠. 13.5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두 개 더하고 요 두 개 더해서 밑에 쪽에서는 더하고 위에 쪽에서 곱해주는 과정 필요하다. 그래서 병렬 회로일 때 두 개 회로 병렬일 때 밑에서는 더하고 위에서 곱하고 그래서 2.1 플러스 0.4 플러스 마이너스 0.1 플러스 0.67 물론 위치 바뀌어도 관계없겠지요. 0.67 마이너스 0.1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서는 2.1 곱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0.1 곱하기 0.67 그래서 이 값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13.96%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긴 과정 500메가를 100메가로 환산하고 그 값을 또 다시 1차 만에, 2차 만에, 3차 만에 H값 만에, M값 만에, L값 만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성 임피던스 구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13.96%라는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이를 구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차단 용량 물어봤으니까 이 차단 용량은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N에서 이 합성 임피던스 얼마 구했습니까? 13.96분의 100 곱하기 이 100은 뭡니까? 기준 용량 모든 것을 100메가로 환산했던 거죠.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716.33MVA. 그래서 이 차단기 용량은 716.33MVA 되겠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걸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얻기 위해서 모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던 거죠. 답은 716.33메가볼트암페어다. 자, 4번 갑니다. 도면에 345kV G10에 내장된 계전교 BCT. 이 BCT라는 것은 부신형 변류기에 되는 거죠. BCT 5차 계급은 C800이다. 부담은 몇 V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계전기의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P는 I제곱 Z이 되겠죠. I제곱 Z다. 일단 공식 보시면 P는 부담은 I제곱 R. 여기서 P로 봐도 되겠죠. P는 I제곱 R인데 이 I라는 것은 변류기 2차 측의 전류가 되겠죠. 변류기 2차 측의 전류는 5A니까 5의 제곱 곱하기 8인데 이 8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했을 때 이 8은 100분의 800입니다. 요 주어진 5차 계급이 800 주어진 거죠. 100분의 800이다. 그럼 100분의 800인데 요 1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했을 때 이 100분의 800인데 요 10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했을 때 CT 2차 측의 전류 5A 되겠죠. 20배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0 해서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800이다.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 8옴이 되는 거죠. 임피던스는. 그래서 여기 2차 측의 전류 I제곱 곱하기 8 해서 답은 얼마 나온다? 200이다. 200VA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전기의 부담은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I제곱 R. I는 CT 2차 측의 전류.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임피던스가 안 주어지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도면에 3번 차단기의 설치 목적을 설명하시오. 3번 보세요. 3번 차단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3번 차단기는 154kV의 T버스, 즉 보조 쪽에 주 모선이 아니고 보조 모선 쪽에 설치된 차단기 얘기하는 거죠. 그 차단기는 왜 설치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 모선의 주 모선이 아니고 154kV 쪽에 주 모선이 아닌 보조 모선의 역할은 뭡니까 했을 때 이런 목적이 되겠지요. 모선 절체로서 주모선을 점검하거나 주모선이 고장났을 때 그때 보조 모선이 전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모선을 점검하거나 주모선에서 고장났을 때 무정전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그 차단기 목적, 3번 차단기 목적이 되겠다. 모선 절체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도면의 주변학기에 일뱅크 즉 단상 세대를 증설하여 병렬 운전시키고자 한다. 이때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쓰시오. 즉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물어본 거지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몇 가지? 4가지 물어봤습니다. 극성이 같을 것, 건수비 같을 것, 전격 전압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같을 것, 그 다음에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런 것들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격 전압. 전압비 같을 것, 그 다음에 극성이 같을 것. 여기서 극성은 감극성, 가극성 얘기하겠지요.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마지막에 풀었던 그 과정이 되겠죠. 근데 차단 용량 구하는 과정은 첫 번째 용량, 퍼센트 비더스를 갖다가 주어진 용량에 따라서 기준 용량으로 바꾸고 그 기준 용량을 다시 1차 만에, 2차 만에, 3차 만에 값으로 환산하고 합성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단 용량 구하는 그 과정, 이걸 순서를 어기면 답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 과정을 쭉 한번 연결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차단 용량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통해서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셔서 다음 시험에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문제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